안녕하세요. 웹스토리보입니다. 패럴럭스 이펙트 자바스크립트 첫 번째 영상입니다. 어, jQuery 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보는 걸 추천하고요. 따로따로 봐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작업할 건데 jQuery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효과 준 거 있죠? 요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만 만들어 볼 거고요. jQuery를 보지 않고도 자바스크립트로 바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취향 선택이고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고, 저는 jQuery를 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보는 걸 추천하고요.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를 해도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작업해 볼 거고요. 다시 한번 패럴럭스 자바스크립트 패럴럭스 첫 번째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제 영상은 따라하는 걸 목표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 하시는 걸 추천하시고요. 다 완성했을 때 모든 영상을 다 봤을 때 여기에 스크립트 이펙트들이 꽉 찼을 때 여러분들이 뿌듯함을 느끼고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거다 라고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영상을 작업할 거라서요. 여기는 이제 영상이 지금 만들면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은 되진 않았고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이면 완성된 소스가 올라갈 거라서요. 여기에서 소스를 그대로 보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 레이아웃을 완성했던 소스, 이거 기억나시죠? 요거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작업해줘서 다시 한번 작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작업할 거라서요. 이쪽 파트에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현재 자바스크립트를 보고 자바스크립트를 작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액티브가 jQuery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쪽 자바스크립트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CSS가 안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쪽에 가셔서 CSS도 또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고요. 레이아웃은 뭐 만드는 게 궁금하다라고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냥 스크립트만 따라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스크립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뭔가 일어났네요. 스크립트가 아니죠. 스타일로 작업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네, 정렬만 살짝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에 정렬만 맞춰주면 되는데 스타일이 두 번 들어갔네요. 스타일 두 번 들어갔으니까 하나 지워주시고 그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네 스타일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네 틀은 다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비도 또 맞춰줄게요. 그럼 이쪽에 가서 내비게이션은 이제 박스 갖고 왔으니까 이쪽에 여기 가보시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은 여기 추가가 된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인포랑 그 다음에 인포가 추가됐고요. 인포 정보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쪽 위에다가 이렇게 인포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좀 빠를 수는 있어요. 빠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놓쳤다라고 하면 항상 여기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내비게이션도 이쪽에 추가시켰기 때문에 헤더 밑에다가 내비도 추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내비도 추가시켜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게 귀찮으면은 요거 그냥 다 그냥대로 복사하셔도 상관없죠.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가서서 이쪽에 가셔서 내비 요거 하나 추가시켜야 되고요. 인포도 추가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추가시켜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기본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죠? 디자인 CSS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본 틀은 다 작업이 됐고요. 기본 틀 작업이 됐고 이쪽에는 인포는 우리가 채워 나갈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은 준비된 겁니다. 그러면은 패러독스 스크린 효과 레이아웃이 아니죠. 레이아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이름 하나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자바스크립트가 배울 거기 때문에요. 자바스크립트가 상당히 중요하죠. 장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요거를 잘 따라 하시게 되면은 이론적인 거 배우는 것보다는 실습을 통해서 배우시게 되면 좀 더 이해력이 빠를 수 있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나 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저는 예제 위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패럴럭스 스크롤 효과 해준 다음에 여기는 메뉴 이름을 메뉴 이동이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메뉴 이동 작업해 줬고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완성이 됐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jQuery를 보고 싶으면 이쪽 클릭하시면 이쪽에 jQuery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고, 살짝 이쪽에 자바스크립트는 jQuery 좀 틀린 점이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다 번호를 이렇게 10번대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제가 한 20번, 30번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미지는 언스플래시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작업해 놓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미지 같은 거 넣어서 바뀌었죠? 이미지 넣어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시 자바스크립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가 스크립트 여기다가 주석 표시 작업해 줄 거고요. 소스는 항상 깔끔하게 작업해 주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다가 스크립트 작업해 준 다음에 여기다 바로 들어갈게요. 준비되셨죠? 네,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패럴럭스의 원리를 또 알아야 되니까는 뭐 jQuery에서 한번 보고 이해하신 분도 있고 이해가 덜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해가 덜 됐어요. 저는 항상 제 경험에서 되살려 보면 저도 패럴럭스 처음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었는데, 원리를 간단하게 또 한번 얘기해 보면 이런 패럴럭스 사이트는 이렇게 원 스크롤로 페이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나 사이트 만들 때 패럴럭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이트 구조고요.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원페이지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 섹션마다, 여기 섹션마다 여기에 오프셋 값이라는 게 다 들어있죠. 여기 오프셋 값이 들어있어서 여기에 오프셋 값의 기준은 이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오프셋 값 탁값이라고 기준 준다고 하면 0 정도가 될 거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값을 1000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1000이 될 겁니다. 여기는 2000, 3000.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쪽 있죠. 여기는 스크롤 탑 값이죠. 이거를 스크롤 탑 값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스크롤 값이 1000이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섹션이 보이는 거고요. 여기가 스크롤 탑 값이 2000이다 라고 하면 2000. 여기서부터니까는 이 섹션이 보일 거고, 1000이라고 하면은 이 섹션이 보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스크롤 탑 값과 오프셋 값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거를.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스크립트를 처음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jQuery는 짜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소스가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jQuery를 한번 짜본 다음에 그걸 자바스크립트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자바스크립트를 작업하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사용자한테 편의를 봐주진 않아요. 봐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 복잡해지는 원리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jQuery를 제 세대에선 jQuery가 많이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jQuery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꾸면서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게 되면 어차피 jQuery랑 자바스크립트는 같이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죠? 어떤 회사 가도 jQuery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이트에 다 jQuery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전에 플래시처럼 아예 플래시가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전혀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될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해서 만들어 줄 건데, 이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애니메이션 기능이나 오프셋 기능, 요 기능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우선은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쪽에 jQuery를 항상 보면서, 자바스크립트는 jQuery를 보면서 한번 작업할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가 스크롤 됐을 때 설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스크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주석 표시도 많이 달아줄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하시면서 주석 표시도 많이 달아줄 건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렇게 주석 표시를 해주시면서 옆에다 해석을 써놓으시게 되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 작업해준 다음에 스크롤 값이라는 이벤트 값을 주려면 add 이벤트 리서너를 작업해줘야 되고 여기다 스크롤 다음에 함수를 실행하겠다라고 해주시게 되면 요게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여기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렛을 만들어서 스크롤 탑값을 만들어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jQuery 같은 경우는 스크롤 탑값을 이용하시면 되지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구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윈도우 페이지 x y 오프셋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스크롤 탑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값을 구한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값 구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쪽에다가 텍스트로 표시해 줬어요. 여기다가 패럴 스크롤 스페다 표시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대상을 선택할 때는 도큐멘트 작업해서 커리 셀렉터라는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뭐라고 쓸 거냐면은 이쪽에 파라네비라고 되어 있죠? 파라네비가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 이쪽 스크롤 탑 값 있잖아요. 파라스크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도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파라스크롤에 스펜한테 jQuery는 텍스트라는 메서드를 썼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이너 텍스트라는 걸 쓰시면 돼요. 이너 텍스트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스크롤 값 구한 거 있잖아요. 스크롤 값 구한 거 넣어주시면 되고 이쪽에 스크롤 탑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jQuery를 그대로 자바스크립트 용어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jQuery 익숙하신 분도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건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 이것도 아니고 네 요거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갔습니다. 소수점이 생기죠. 소수점이 생겼을 때는 이쪽에다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펄스 인트라고 작업해줘서 한번 감싸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숫자를 정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 페이지 Y 오프셋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스크롤 탑 값은 또 뭘 구할 수 있냐면 얘는 명령어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도큐멘트에 여기다가 도큐멘트 작업해 주신 다음에요. 도큐멘트 엘리먼트 도큐멘트 엘리먼트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스크롤 탑값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줘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줘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런 방법도 있지만 윈도우에 스크롤 Y 값이 있습니다. 요거 그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요거 아니네요. 여기 아니네. 스크린 Y가 아니라 스크롤 Y 값 잘못했네요. 스크롤 Y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얘도 똑같이 구할 수 있죠. 그죠? 자바스크립트는요 스크롤 탑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걸 세 가지 만들어 놨냐? 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호환성 문제도 있고 버전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만약에 크로스 브라우징을 제대로 지키고 싶다라면 세 가지를 다 쓰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면 돼요? 렛 작업해 놓은 다음에 스크롤 top 작업해 놓고요. 여기다가 브라우저마다 인식하는 게 틀릴 수 있습니다. 옛날 버전라면은 그래서 여기다 또는 작업해주고 여기다가 도큐멘트 스크롤 탑값 또는 윈도우 스크롤 Y값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주면 이제 호환성을 모든 브라우저에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까다로운 것보다 좀 피곤하죠. 그래서 이거를 편하게 jQuery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요거 하나로 통일시킨 거죠. 보시게 되면 요거 하나로 통일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또 버전에 따라 크로스 버전에 따라 먹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런 게 싫으면 바벨이란 걸 쓰시게 되면은 그런 호환성 더 맞춰줄 거고요. 그것도 안에서 최신 문법만 쓰고 싶다 그러면 타입스크립트를 쓰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스크롤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오프셋 값도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오프셋 값도 각 섹션의 높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프셋 값, 오프셋 1이라고 작업을 해놨습니다. 1이라고 작업해놨기 때문에 이쪽에 가셔서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오프셋 1번 여기죠. 이건 jQuery 쓰죠. jQuery 쓰는 거죠. 여기 말고 도큐멘트 해주신 다음에 쿼리 셀렉터 해줘서 오프셋 1번에다가 텍스트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너 텍스트라고 했습니다. 이너 텍스트 외울 필요 없어요. 저랑 같이 하면서 수십 번 쓸 거기 때문에 외우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글씨를 넣어줘야 되는데 뭘 넣어주면 첫 번째 박스에 오프셋 값을 넣어줘야 되죠. 첫 번째 박스에 오프셋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박스 그 도큐멘트 해준 다음에 아이디라고 설정해놨기 때문에 아이디 이름이 다 해놨기 때문에 아이디를 선택할 때는 get element by id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오프셋 값을 이렇게 구했잖아요. 첫 번째 섹션에 오프셋 탑값 이렇게 작업해 줬는데 오프셋 탑값은 자바스크립트 비슷합니다. 쓰는 게 어떻게 쓰냐? 그냥 오프셋 탑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프셋 탑값을 구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박스에다가 여기 오프셋 값을 구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628 나왔죠?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 소수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한번 감싸줄 거고요. 감싸줄 거고 뒤에는 px라는 문자열이 나오게 이렇게 문자열을 추가시켜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길죠? 그죠? 이런 점들이 초보자들한테는 좀 접근하기가 쉽진 않아요. jQuery는 사실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몇 개 있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있는 거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여기도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됐죠. 그래서 사실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자바스크립트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다른 언어들보다 뭐 개발 언어보다 더 어려울 수 있고 리액티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여러분들 강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다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핵심을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각 섹션의 오프셋 값을 구했어요. 구했죠. 그러면 스크롤 탑 값은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내가 네 번째 섹션의 오프셋 값 같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섹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좀 줄여볼게요. 4000대까지, 4900까지. 4900까지 줄이면 어떻게 돼요? 네 번째 섹션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패럴럭스의 원리는 오프셋과 스크롤 탑 값만 알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소스가 조금 지금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줄이는 건 나중에 연습을 할 건데 어쨌든 우리는 노가다를 해도 결과만 나올 수 있게 왜냐면 초보자니까 그렇게 연습을 할 거고 그러면 해당 섹션에 갔을 때 색깔 바뀌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해줘 볼게요. 이제 클릭하면 이동해 주는 거. 클릭하면 이동해 주는 원리는 뭐예요? 여기다가 클릭을 해줬어요. 버튼 1을 클릭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튼 1에 오프셋 값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 오프셋 값을 얘한테 입력해 주면 돼요.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줘서. 그래서 네 번째 걸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네 번째 오프셋 값을 구한 다음에 이 값을 스크롤 탑 값에 넣어주시게 되면은 패럴럭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돼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거를 작업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jQuery에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버튼 클릭해서 이동하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버튼 클릭이라고 작업해 줄게요. 그러면은 클릭을 해야 되니까 얘도요. 먼저 선택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큐멘트 작업해 준 다음에 커리 셀렉트 작업해 줘서 버튼을 선택할 건데 버튼의 이름은 누굽니까? 이쪽에 보시면 버튼 파라네비라고 해놨죠? 파라네비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다 파라네비를 선택할 건데 UL의 li를 선택할 거잖아요. 선택해서 얘한테 뭐라고 해줄 거냐면은 add event listener 줘서 클릭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클릭 이렇게 클릭이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항상 뭐라고 했어요? 이걸 클릭했을 때 클릭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항상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한 다음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쪽에 가서 클릭해 보면 나옵니다. 그죠? 두 번째 거 클릭하면 안 나와요. 첫 번째 거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다중이가 안 돼요. 다중이. 이게 엄청나게 소스를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중에 하나인데 jQuery 같은 경우는 li 다중이라고 했을 때 알아서 얘가 다중을 생각해가지고 작업해 주거든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다중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여기에 몇 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 중에 몇 개를 클릭했을 때 네가 반응해라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jQuery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들은 그냥 지가 다 알아서 다중이라고 생각해서 다중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중 선택을 그냥 다중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얘를 다중 선택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렇게 all이라고 작업해줘야 돼요. 여기에 지금 li가 9개 있잖아요. 그럼 9개를 선택해서 9개한테 뭘 줘야 돼요? 클릭 이벤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이 이렇게 되지 않고 다중이가 되게 되면은 반복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for each를 써서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for each.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영상을 찍긴 할 건데 지금 문법도 정리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U 자바스크립트 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뭐 영상 찍을 때는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겠지만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 저장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우선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똑같이 반복문이 되어 있죠. 이제 요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이거 반복이죠, 반복. 그래서 9개가 반복된 겁니다. 반복문을 여러분들은 처음에 for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for문으로. 그 다음에 for문을 for each 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for each. each 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for each를 for 입문이나 그 다음에 for 오문으로 바꾸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하게 나온 책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스크립트를 짜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for문 쓰고 어떤 사람은 for each문 쓰고 어떤 사람은 for 입문 쓰고 for 오문 쓰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어떻게 작업해 줄 거냐면은 뭐 변수를 통해서 변수에 있는 데이터 값을 통해서 반복문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배열에 있는 값을 통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체에 있는 값을 통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형태에 따라서 반복문을 어떻게 쓰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영상 패럴럭스 효과나 이펙트 스크립트 효과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일부러 노가다로 써보고 반복문을 써서 작업해 주는 거 이게 첫 번째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배울 때
당연히 기본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건문, if문, for문 이런 것도 기본이고요. 반복문 이런 것들. 근데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또 중요한 거는 똑같은 효과도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수정할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스크립트를 첫 번째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내가 스크립트를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 위주로 작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완성을 해주시게 되면 분명히 남는 게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 이제 스터디도 하면서 포트폴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학생들이 이제 스터디 하면서 스크립트 짤 때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작업해 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폼을 쓰면 이게 지금 9개잖아요. 9개니까 폼을 쓰시면 되는데 폼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쓰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for each문이 편하기 때문에 for each문을 통해서 작업해 줄 거고요. for each는 이쪽에다가 매개변 여기다 보시게 되면 value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value 값을 넣어줄 수 있고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여기다가 원래 원문을 쓰시려면요 for each 쓰신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기본적인 방법, 그 다음에 약식, 생략된 방법 이런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는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고 변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약식으로 쓰고 어떤 건 약식을 쓰지 않았을 때 그걸 똑같다는 걸 구분 못하면 스크립트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요즘에는 화살표 함수로 쓰죠. 그래서 화살표 없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이게 똑같다라는 거를 지금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소스가 복잡해지면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연습하셔야 되고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시켜 드릴 거니까 그거를 작업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전 지울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쓰고 화살표 함수로 바꾼 거나 이런 것들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게요. 그래서 다중이를 선택할 때는 for each를 써서 이쪽에다가 엘리먼트를 쓰면 됩니다. 엘리먼트. for each는 엘리먼트, 그 다음에 인덱스 값, 그 다음에 어레이 값, 세 가지 인자 값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이제 마우스 오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for each 안에 함수가 들어가죠. for each도 메서드, 함수거든요. 함수의 일종입니다. 그 안에 또 함수를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콜백 함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콜백이라고 되어 있죠. 콜백 함수를 뜻하는 거고요. 그 안에 값은 엘리먼트라고 하면 누굽니까? 요 li가 되는 거죠. li. 그래서 li 들어갈 수 있고요. 넘버 해줘서 인덱스 값도 뽑아낼 수 있고요. 넘버에서 그 다음에 어레이 값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엘리먼트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먼트 값은 누구냐? 파라 내비의 li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름을 li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다 작업해 줄 거고, 그럼 여기다 li가 있죠. li라고 작업해 주고 얘한테 뭐라고 해줄 거예요? add event listener 작업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줄 거예요? 여기다 클릭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클릭 작업해 주고 그 다음에 또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화살표 함수 썼죠? 이거 지우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 함수로 바꿔주는 거죠. 그냥 요게 된 겁니다. J거를 따지면은 이거 한 줄, 요거 있죠? 요거 한 줄을 어떻게 쓴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이렇게 쓴 거죠. 당연히 J거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바스크립트가 요거 지금 요거 한 줄을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리벤트 2 해가지고 기본 기능을 차단시켜주는 거 2를 넣어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를 넣어준 다음에 프리벤트 디폴트 적합 해주시면 되고요. 인자값이 하나일 때는 가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얘도 하나일 때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까 어떻게 적었냐? 도큐멘트에서 커리 셀렉트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요걸 적어줬잖아요. 이렇게 적은 다음에
add event listener에서 여기에 클릭해준 다음에 펑션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문장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난다고 했죠. 왜 에러가 나와요? 얘는 다중인데 다중이를 누구한테? 자바스크립트한테 인지를 못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에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요걸 작업해 주는 거죠. 다중이를 나오게 해줄 수 있게. 그래서 올 쓰고 for each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하실 때 이거 하나짜리 선택자를 다중이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짤 때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우선은 버튼을 다중 선택했을 때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있어서 jQuery에서는 어떻게 작업해 줬냐면은 거기에 인덱스 값을 붙여서 애니메이션을 붙여줬지만은 얘는 어떻게 해줄 거냐, 여기에 자바스크립트에 무슨 기능이냐면 샵이라는 기능이 있죠. 샵이 클릭했을 때 id 값을 인식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동시켜 줄때 애니메이션을 줘서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속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넣어줄 거라서 li를 클릭하면 요 a에 요 있죠, href의 속성값, 요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 속성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 get attribute를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 li에 a를 클릭했을 때 a는 누구냐, 여기다 작업했을 때 도큐멘트 작업해 주고요. 커리 셀렉트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li의 a잖아요. 그래서 이 li한테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은 li한테 at를 클릭하면은 그 주소가 가져올 거여서 get attribute 작업해 준 다음에 여기다 href 이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클릭한 거에 href 값을 갖고 와서 얘한테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 여기에 scroll into view라는 메서드를 써서요 이렇게 쓸 겁니다. 그죠? 그렇게 쓴 다음에 이쪽에 썼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여기다 뭐라고 해줄 거냐면 behavior라는 기능이 있어요. behavior에서 여기다가 스무스라고 넣어주시게 되면은 얘가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가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동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자바스크립트에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그 속성값 id 값을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스무스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다중선택,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중선택할 때는 for each를 꼭 쓴다는 거. 그래서 요런 예제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할 거고 앞으로도 예제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서 그래야지 자바스크립트가 조금씩 이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거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두 번째 뭐 해줬냐면은 해당 섹션에 왔을 때 값을 인지해서 여기다가 액티브를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쪽에 6400에 와 있어요. 섹션 5번에 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5번에 불 들어오게 작업해줘야 되죠. 그걸 작업해줄게요. 그럼 여기도 if을 써서 if을 쓴 다음에 그 스크롤 탑 값이 여기다가 스크롤 탑 값이 첫 번째 섹션에 왔을 때를 인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해서 뭘 해줄 거냐면은 첫 번째 섹션의 오프셋 값. 그래서 도큐멘트 해준 다음에 get element 여기다가 get element by id 작업해 주신 다음에요. 여기는 섹션 1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 오프셋 탑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크롤 값이 첫 번째 섹션 오프셋보다 크면은 이쪽에다가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은 요쪽에 첫 번째 섹션 왔을 때 여기에 지금 액티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액티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액티브들 다 지울 거예요. 그죠? 다
지울 겁니다. 그래서 jQuery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첫 번째 add 클래스 넣어주고 형제들에 있는 액티브는 다 지워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다 지워줘야 돼요. 근데 우선은 저거부터 작업해 볼게요. 뭐부터 해주면 추가부터 시켜볼게요. 그래서 도큐멘트 작업해 준 다음에 커리 셀렉트 작업해 주시고요. 여기에 메뉴 얘죠. 요거 그래서 이쪽에 파라 네비에 UL의 li한테 뭐 해줄 거냐면 이쪽에다가는 클래스 리스트 해줘서 여기다가 add 작업해 줄 거고요. 클래스에 add 해준 다음에 여기다 클래스 액티브 붙이게 해줄 거예요. jQuery에서는 add 클래스를 이쪽에서는 클래스 리스트라고 작업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니까 여기에 첫 번째 거에다가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mth child를 쓸 수가 있거든요. 편하게 작업하려면 이렇게 작업을 해줘서 이 상태로 해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 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에 가서 두 번째 수신했을 때 li 두 번째한테는 액티브로 조절하 해주면 들어왔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세 번째 거한테도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섹션 왔을 때 그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세 번째 섹션에 있으면 세 번째 섹션만 불 들어오고 나머지는 꺼져야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작업을 해줄게요. 도큐멘트 작업해줘서 도큐멘트 작업해주면 커리 셀렉트 작업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파라 네비에 UL에 li들 있죠? 얘들한테 다 제거시켜줘야 되죠. 뭘 제거시켜요? 클래스를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리스트 remove 클래스를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써요. 클래스 리스트 해준 다음에 이쪽에다가 remove 작업해주고 여기다가 액티브 작업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는 겁니다. 그죠? 다 지우고 첫 번째 것만 여기도 다 두 번째 왔을 땐 다 지우고 두 번째 것만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해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거 가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뭐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면은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갔어요? 다중이가 들어갔죠. 다중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첫 번째 것만 실행이 된 거예요. 첫 번째 것만 꺼졌죠. 다중이를 또 인식해 줘주니까 다중이가 들어갔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올 들어간다고 했죠. 올 들어간 다음에 뭐 해줘요? 여기다가 다중이 들어갔으면 for each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for each를 써서 이쪽에 또 다시 li한테 화살표 함수 주고 이쪽에 li한테 다중이 li한테 뭘 해줘야 돼요? 리무브를 지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워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거한테만 추가시켜주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중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다가 기존의 거 다 지워주시고 해당되는 것만 선택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확인해보면 어떻게 돼요? 1번 그 다음에 2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2번이 1번 액티브 2번 2번 여기 3번 얘가 3번이 안 됐군요. 3번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9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개 5, 6, 7, 8, 9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여기도 4번 여기는 5번 6번 7번 8번 더 만들어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여기는 9번 이렇게 작업해 줘야겠죠. 여기는 인포 됐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3번, 4번, 5번, 8번, 9번 됐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약간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했죠? 저기 생긴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는 한 마이너스 2 정도, 이 정도 넣어주시면 오차가 안 날 수, 오차 생기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오차 막을 수 있고요. 너무 노가다죠. 너무 반복적으로 이게 노가다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예제할 때 한번 줄여보는 연습을 해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4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연습이 된 겁니다. 클릭해도 그죠? 2번, 3번 쪽이 잘못됐네요. 뭔가 틀렸죠? 3번, 1번, 2번, 3번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3번에 3번, 마이너스 2. 아, 여기가 틀렸네요. 그죠? 4번. 여기가 4번. 그럼 여기 4번. 여기 5번. 아, 여기는 안 바꿨구나. 6번.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5번. 여기는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작업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주면 되겠죠. 이제 3번, 4번 해줘서 3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해가지고 패럴러스 자바스크립트를 완성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랑 jQuery 두 개를 완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두 번 반복한 거죠. 그죠? 두 번 반복했기 때문에 다음 예제할 때도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요거 익히시면 당연히 패럴러스도 익히게 되는 거고 스크립트도 공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 믿고 쭉 스크립트도 이 영상 보고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예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예제로 작업했으니까는 여기까지 작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하면은 현재 jQuery 1번 요거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잘 완성이 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깃허브에 올리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깃허브에 올려서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서로 서포트 해줄 수 있을 거고요. 모르는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아마 지금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좀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창에다 댓글을 달아주면 제가 열심히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할 거고요. 여기까지 따라하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